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이런 베트남 카페에서 고객들하고 또 뭐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 동영상 하나 찍게 됐어요. 또 오늘도 뭐 생각 없이는 또 뭐 싸가지 없다고 그러겠지만은 오늘도 변함없이 뭐 선글라스 썼습니다. 덥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은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네, 오늘은 카페 달을 하나 시켰습니다. 카페 달 하나 시켰고, 오늘도 변함없이, 네, 아침 쌀국수를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또 제가 또 자주 찾아오고 디저트로 먹는 그런 카페, 두리안 카페 쪽으로, 아이스크림 카페 쪽으로 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네, 우리가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또 오랫동안 또 시작한 지도 가이드도 굉장히 오래 시작했어요. 가이드도 오래 시작했지만은 또 그런 또 가이드를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가이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어떤 그런 주제 하나 하고, 둘째로는 이렇게 여행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여행업을 갖다가 부업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17년 이상을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본업보다 더 커진 경우가 됐다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커졌습니다. 본업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오는 어떤 그런 동남아, 베트남의 이런 자유여행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물론 그런 여행, 자유여행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조금 내가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틀을 막힌 반무나 뭐 이런 것보다도 현지스럽고 현지 생활로만 하고 어떤 생활만 볼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투어링 같은 거 한 3박 4일이라든가 4박 5일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스쿠터 투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물론 저는 그것도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곳이 베트남이 오토바이 천국이다 보니까, 예,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 오토바이를부터 시작합니다. 예, 스쿠터부터 타야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베트남 생활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뭐 가까운 곳을 가든 먼 곳을 가든 어떤 이런 오토바이를 베트남에서는 할 수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가까운 어떤 마트를 간다든가 시장을 간다든가 누구를 잠깐 만나러 집 앞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일일이 자동차를 끌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걸어가기에는 좀 너무 더운 날씨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가볍게 스쿠터를 배워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국 사람분들이. 또 외국인들도 많이 타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오토바이가 어떤 뭐라고 그랬고,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토바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어떤 기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바이크 예절 사항이라고 그러든가 기본 예절 뭐 이런 거, 그런 게 저는 발달이 안 돼 있고, 또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바이크 타고 오토바이 너 타면 너 그러다가 뭐 죽는다, 죽으려고 오토바이 타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도 저는 큰 바이크를 갖다가 많이 타시는 분들이 동호회들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젊은 층이나 어떤 이런 중산층의 어떤 그런 동호회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게 되고, 어떤 기본적인 오토바이 타는 데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매너 이런 것도 점점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 그래서 베트남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어떤 방문하러 즐기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짜 내가 베트남의 어떤 속속들이
이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생활 풍경이라든가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나는 한번 찾고 싶다, 아니면 그런 걸 갖다가 보고 싶다,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나는 저는 생각해요. 나름 물론 박물관을 가서 이렇게 즐기시고 어떤 그러신 골프를 즐기시고 어떤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능력이나 기본적인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그런 거를 또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 여유가 없으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 가난한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가 돈이 있더라도 내가 꼭 그런 방문하나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어떻게 서민들이 사는 모습이라든가 어디 서민들이 이렇게 직접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하루 이틀 3박 4일 또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또 그쪽의 음식을 갖다가 맛보면서 그렇게 현지 속에서 현지스러인답게 한번 투어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지금은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코로나 전부터 계획을 잡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어떤 준비 과정을 하는 도중에 어떤 그런 코로나 사태도 겪었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코로나 사태도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뭐 전 세계 뭐 감기가 걸린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성으로 저는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다시 또 예전처럼 거의 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다시 그런 저기가 시간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스쿠터 현지 로컬 자유여행을 하나 더 이렇게 투어 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한두 명 갖고는 진행하기가 힘들고, 최소한 3명 이상이 됐을 때 진행하는 투어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쿠터를 탈 수 있어야 되고, 스쿠터는 간단해요. 또 스쿠터가 좀 저는 타는데 좀 미숙하다 이런 분들은 한두 시간을 집중적인 스쿠터를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줍니다. 넓은 공터에서. 여기서는 뭐 애들 특히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 미성년 때부터 워낙 스쿠터를 타기 때문에 뭐 잘 타지만 여성분들도 잘 탑니다. 뭐 베트남에 이렇게 한두 번 오셨던 분들 어떤 오토바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타기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오토바이는 잘 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스쿠터 뭐 3박 4일, 4박 5일 기본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3명 이상이 모였을 때 그렇게 이렇게 완전 뭐 베트남의 어떤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숙박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자 시작은 붕따오부터 시작합니다. 붕따오 무인의 판티에까지 이렇게 바닷길을 쭉 해안산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여정으로 했고 3박 4일 정도로 해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일반인들이 사는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좋은 이런 데 말고 진짜 로컬스럽고 현지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숙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깔끔하게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갖고 뭐 홈스테이, 베트남 홈스테이나 어떤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캠핑, 바닷가를 이용한 어떤 그런 캠핑 장소, 또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캠핑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낭만을 즐길 수 있고 진짜 어떤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투어 상품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3명 이상이 최소한 3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그러고 오토바이로 붕따오, 부인의 판티에까지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일정을 마치는 3박 4일 코스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금은 1인당 한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쓰고 뭐 오토바이 렌틀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1인당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한 그렇게 해서 달러로는 한 90불? 900불 정도 되겠네요. 900불. 900불에서 한 800불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 3박 4일로 해갖고 진짜 베트남스럽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스쿠터 타기 쉬워요. 거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아를 놓고 뭐 매뉴얼대로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브레이크하고 뭐 스쿠터 이거 뭐 땡기기만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못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자전거만 내가 탈 줄 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방 배우는 게 쉽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안전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해갖고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이 같이 한국 사람이 대동해서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해갖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지인들이 다닐 수 있는, 현지인들이 뭐 생활하고 현지인들이 먹고 또 현지인들이 즐기고 하는 그런 거로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 어떤 그런 진짜 현지 100% 로컬스러운 것, 어떤 그런 관광 투어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안전하게 교육을 삼고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가면서 바닷가길 쫙 올라가면서 쉬면서 또 오토바이 휴게소는 또 따로 있습니다. 해먹 걸려 있는 그런 데서 커피도 마시고 코코넛도 마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동할 거예요. 크게 뭐 과속을 해서 뭐 스피드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출발을 하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주위의 풍경도 좀 보고 주위 풍경을 또 즐기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투어 바이크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제 카톡이나 개인 카톡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로 뭐 들어가셔갖고 저한테 카톡 아이디로 해갖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이드를 갖다가 저번에도 한번 뭐 부분 가이드를 갖다가 뭐 해서 이용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희한테 가이드라는 거는 부분 가이드라는 거는 손님들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 빼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부분 가이드인데 그게 부분 가이드를 갖다가 해준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단골들 벌써 이런 투어 가이드를 부업으로 시작한 지가 거의 벌써 18년, 19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연결 해줘갖고 오셨던 분들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연결해서 오신 분들이 또 연결을 해줘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인터넷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사전에 벌써 한 달 전에 예약이 끝나고 또 급하시거나 또 급한 분들은 한국 분들 성격 급하잖아요. 뭐 8월 달까지 미리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 중에서 이제 에코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에코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저기 에코굴만 제가 신청을 하려는데 에코굴만 어떻게 진행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블로그 팬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가입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유튜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유튜브는 뭐 제가 수입을 얻고자 뭐 해서 어떤 그런 다른 유튜브들처럼 어떤 그런 거에 뭐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제가 취미로 개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가입을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 아 이런 분도 있구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뭐 동영상 올리시는 분도 있구나. 또 이래서 이런 정보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뭐 제 정보를 이렇게 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때 들어오셔서 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어떨 때는 좀 화나는 부분도 있어요. 제 친구한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저희가 현지 포주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라오케 저번에 만든 것처럼 가라오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아가씨들을 뭐 이렇게 뭐 알선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게 본업이 아니에요. 그런 업종을 뭐 일단 그런 것들은 어떤 현지 가라오케를 하는 매니저들이나 업주들이 인터넷에 올린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아가씨들 소개해주고 자기네 가게들 영업하기 위해서 부킹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아가씨를 조인해준다 뭐 한다 어차피 자기네 아가씨들 조인해주고 지네들 장사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게 또 지네들 장사를 그렇게 해야 그게 또 현지에서 또 살아남는 방법이고 자기 업소들 PR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가이드가 주 생활 목적이잖아요. 우리 목적이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게 생활 목적에서 부업으로 돼 있는데 사장님 그렇게 에코골만 해주세요. 뭐 가이드 부킹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한국에서 노래방 가갖고 술 안 시키고 노래 안 부르고 아가씨만 저거 조인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아가씨만 데리고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하고 여기하고 영업 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기도 틀리고 한국에서 어떤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이나 가라오케나 이런 데를 갔을 때는 그 아가씨를 갖다가 필요로 해서 갔을 때 어떤 그거에서는 그 술이라든가 어떤 노래방 비용이라든가 어떤 아가씨들 테이블 차지를 지급을 해야 그 아가씨들 그 업소 있는 아가씨들을 갖다 하고 어떤 2차적인 문제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국은 대부분이 마담이나 매니저들이 있어갖고 그 마담이 아가씨들 자기 소속의 아가씨들을 마이킹이라는 게 있어갖고 아가씨들 돈 주고 자기가 묶어놓는 겁니다. 그 가게에서만 일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 아가씨 마담에 소속돼 있는 그 가게에 소속돼 있는 그 가게 위에는 다른 가게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빚이 져 있기 때문에 마담에 때 마이키를 땡겨왔다든가 아니면 빚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게에서 마이킹을 땡겨갖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일하면서 그 빚을 깔 때까지는 그 마담의 소속이라든가 가게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가씨들이 뭐 마담들한테 자기가 뭐 2차를 나간다고 그러거나 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5%나 10% 정도의 그런 프로테이지를 또 마담이나 업소 쪽에 또 상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가씨는 그 가게만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국에는 보도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보도라는 게 집중되어 있어갖고 보도도 똑같습니다. 그 보도는 그 아가씨가 그 보도방에 어떤 집중된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페이를 주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뭐 5% 내지 10%를 갖다 주면서 그 보도 소속에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시간당 뭐 예전에 내가 갔을 때 이제 저 가본 적도 없지만 예전이나 뭐 한 10몇 년 전이나 가봤겠네요. 노래방 이런 데 갔을 때 뭐 시간당 그때 당시에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당 뭐 4만 원에서 6만 원은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뭐 2시간만 해도 뭐 벌써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노래비 또 따로 받는다 그러고. 참 그래서 역시 한국은 어떤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인건비가 비싼 거 이런 거니까 이해를 한다 이러지만 한국은 노래비 뭐 그런 게 비용이 다 무료니까 여기는 베트남은 Thôi mới lên mình tuổi hôm nào á mời con đi bán g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가씨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부킹은 저희가 저는 뭐 시간이 나서 이렇게 뭐 저희 뭐 이렇게 뭐 이쪽에 뭐 장본입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연결해 주거나 뭘 해줄 수는 있어도 저기가 뭐 이렇게 뭐 책임지고 그걸 해주진 않아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아가씨들한테 돈을 갖다 10원짜리 하나 가져간 거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게 만약에 저는 그런 프로필 사진을 받거나 뭘 했을 때는 그 여기에 이렇게 마마상들이 있어요. 그 프로필을 보내주는 그 아가씨들 관리하거나 또 그렇게 연결해서 해주는 그런 마마상이 있는데 그 마마상에 아가씨들이 그 아가씨 보내준 프로필에 아가씨가 자기가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3박 4일 만약에 그 일을 하던 뭐 하루일이라든 뭐 3일이라든 그거에 대한 그 손님한테 받은 프로테이지를 그 마마상한테 5%에서 10% 정도 지급은 해요. 왜?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네. 그런 거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통용이 돼요. 그렇지만 뭐 이런 가라오케거나 마담하거나 뭐 이런 데서 이쪽에서 막 베트남 그쪽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그 자기 화대 비용을 마담이나 그 저기한테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어요. 한국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보면 돼요. 베트남에 있는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아가씨가 가라오케를 2-3개를 갖다가 알고 지냅니다. 왜? 그래야지 이쪽 가게 없으면 자기가 공치면 다음날 뭐 손님이 많다는 가게로 이동도 하고 또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개, 4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돕니다. 손님 10,000원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국에 있는 저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그런 베트남의 어떤 그런 에코골 아가씨들이 어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가씨들을 갖다가 어떤 이렇게 소개시켜주거나 이럴 때 그 아가씨들한테 뭐 코미션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코미션은 저희는 그 마마상한테 받아서 프로필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가씨가 완전 선택된 아가씨는 그 마마상한테 줍니다.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마마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인을 해주고 프로필 받아서 해드리고 또한 또 어떤 저희들한테 가이드 신청이 왔을 때 전 일정 가이드 신청을 했을 때 저희는 어차피 가이드비가 그쪽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손님들 갖다가 안전하고 또 현지스럽고 또 즐길 수 있게끔 불편함 하나 없이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이드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이드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가 서비스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이드 신청을 하신 전일정 가이드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부가 서비스로서 저는 어떤 그 저는 뭐 가라오케 경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에코골도 해보고 싶습니다 해갖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에코골 서비스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가이드 역할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가이드 비용이 제가 이제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따로 뭐 에코골만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시간이 안 나면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먼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또 저희한테 가이드 신청을 먼저 하셨던 그런 분들한테 먼저 뭐 S급이나 A급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우선으로 벌써 해주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가이드 신청을 했는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그분을 배제하고 이쪽에 에코골만 신청하신 분들한테 저기 먼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히 먼저 가이드를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어떤 부가 서비스로 어떤 그런 저는 에코골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저는 그 아가씨들한테 무슨 뭐 돈을 그 화대비를 갖다가 뭐 프로테이지를 받고서 이러면은 그쪽으로 뭐 집중적으로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 아가씨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가씨가 선택된 거는 그 마마상한테 주는 거예요. 마마상한테 자기네들 프로테이지 하나를 5%에서 10% 자기네 선택됐을 때 예. 저희는 마마상한테 프로필을 받아서 드리는 거고 예. 개인적으로 먼저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뭐 아가씨들은 친할 수는 있어요. 그 아가씨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 아가씨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매너를